내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43살 서연의 절규가 친정집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후 아이와 함께 돌아온 친정집. 그런데 믿었던 가족이 3살배기 민준이를 돈 받고 낯선 집에 보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되는 데가 따로 있어. 그쪽에서 애를 원하잖아. 감사 표시로 상당한 금액을 준다고. 친부모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말들. 혈육보다 돈이 더 소중했던 걸까요? 엄마에게 기댈 곳이라곤 이곳뿐이었는데 능력 없어도 돼요. 하지만 돈 때문에 내 아이를 거래하는 집에는 절대 못 맡겨요. 과연 서연은 온 세상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돈도 갈 곳도 없는 절망적 현실 앞에서 엄마의 사랑만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찜질방을 전전하며 공원 벤치에서 떨던 그 밤들을 지나 서연과 민준이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가슴 아픈 모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로 서연이와 민준이를 응원해 주시면 더욱 많은 감동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늦은 가을 오후 서연은 3살배기 아들 민준이를 품에 꼭 안고 친정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급하게 챙긴 기저귀 가방과 이혼할 때 적금 해지한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그것이 43살 여자가 가진 전 재산의 전부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지 벌써 3시간째였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칭얼거리자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보채고 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서연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70대 중반의 어머니는 서연의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갑자기 왜 이런 꼴로? 이혼했어요. 서연이 말하자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버지도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뭐라고? 이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애는 왜 데리고 왔어? 애 아빠가 키우면 되잖아.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민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하지만 그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거실에 앉자 아버지가 신문을 바닥에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40이 넘어서 무슨 짓이야. 애까지 딸린 여자가 어디 가서 살겠다고.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만이라도 머물게 해줘요. 일자리 구하면 바로 나갈게요. 서연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민준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엄마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애는 왜 자꾸 울어? 아버지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서연은 재빨리 민준이를 달랬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야. 어머니가 부엌에서 우유를 데워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서연아, 우리도 이제 늙었어. 내 아버지 혈압도 높으시고 애 키우는 소리에 밤잠도 못 자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정말 며칠만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녁상에서도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민준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릴 때마다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렸고 서연은 아이밥을 먹이느라 자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는 민준이를 달래느라 서연은 식은 땀을 흘렸죠.
그나저나 위자료는 받았겠지?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 뭐, 바보야? 애 키울 돈은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민준이는 깜짝 놀라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있나? 결혼할 때 그렇게 말렸는데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애까지 데리고 와서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민준이가 피곤한가 봐요. 재워놓고 올게요. 그날 밤 서연은 예전 자신의 방이었던 작은 다락방에서 민준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불도 오래되고 습한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며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아, 엄마가 꼭 일자리 구해서 집 마련할게. 조금만 참자. 아이를 토닥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이 막막했어요. 43살 경력 단절 여성, 게다가 아이까지. 누가 자신을 고용하려 할까요? 민준이가 잠이 든 후에도 서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맨날 남편한테 대들더니.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우리 딸인데 어쩌겠어.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 애 키우는 소리에 이웃들 뭐라 할까봐. 그리고 우리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 며느리도 아닌 게 친정에서 애 키우는 게 말이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서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족이라는 마지막 의지처마저 따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이만큼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서연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죠. 서연은 민준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막막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정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아, 일자리는 구해봤니? 어머니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면접 몇 군데 봤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와서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이혼녀라고 하면 대부분 난색을 표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서연은 당황해서 해열제를 찾았지만 집에는 없었습니다. 약국 가서 해열제 사와야 해요. 서연이 말하자 아버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또 돈 들어간다. 애가 맨날 아프네. 죄송해요. 제가 나가서 사올게요.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어요. 밤에 애 데리고 나가면 더 아파. 내가 사다 줄게. 어머니는 마지못해 약국에 다녀왔지만 돌아와서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의 열이 좀처럼 내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줬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민준이가 잠들었어요. 서연도 지쳐서 잠깐 눈을 붙이려던 순간 목이 말라서 깼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던 중 안방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대로는 못 키워.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집에서 쫓겨나더니 이제 우리까지 힘들게 해?
매일 애 우는 소리에 잠도 못 자겠어. 그래도 우리 외손자인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외손자고 뭐고 우리가 키울 나이가 아니야. 차라리 입양 보내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우리 친척 쪽에 얘기해 볼까? 김서방네가 애를 못 가져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돈 되는 데가 따로 있어. 그쪽에서 애를 원하잖아. 돈 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의문이 섞였어요. 응. 요즘 아이 없는 부자들이 많잖아. 특히 남자아이면 더 좋아해. 우리도 좀 도움받고 애도 좋은 환경에서 크고. 일석이조야. 서연은 문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아이를 돈으로.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어머니가 망설였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뭐가 좀이야? 서연이 저꼴로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애만 불쌍해질 뿐이야. 그 사람들 믿을 만해? 물론이지. 내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인데 사업도 잘 되고 집도 크고 애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거야.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럼 서연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모르게 하면 되지 뭐. 서연이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아니면 잠깐 맡아달라고 해놓고. 그건 너무 심하잖아. 심해? 지금 우리 상황이 더 심하다고. 나이 70 넘어서 애 키우는 소리 들으면서 살 수는 없어. 서연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든 민준이를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작고 소중한 아이를 돈 때문에 팔아넘기려 한다니요. 민준아. 서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가진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서연의 마음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볼 때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면접 보러 가니? 어머니가 물었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건 아닐까? 네, 가봐야죠.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봐줄게. 걱정 말고 다녀와. 아버지의 말에 서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아이를 맡기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연은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면접 보러 가는데 애를 왜 데려가니? 아버지가 의아해했지만 서연은 핑계를 댔습니다. 놀이방에 잠깐 맡기고 갈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돈 되는 데가 따로 있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준이를 바라보며 서연은 마음을 굳혔어요. 이곳에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 집안이 조용할 때 서연은 조심스럽게 짐을 챙겼습니다. 민준이의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지갑에 넣었습니다. 30만 원, 그것이 전부였어요. 민준아, 조용히 해야 해. 서연은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현관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어요. 서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은 민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 차를 기다리며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막막했습니다. 대학 동창들은 모두 잘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처지에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첫 차가 와도 서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서울역 방향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깨어나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민준이가 보채자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아이에게 줬어요. 조금만 참자, 민준아.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도 갈 곳이 없었어요. 역 대합실에 앉아서 서연은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영아, 나 서연이야. 어머, 서연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미영아. 혹시 너희 집에서 며칠만 머물 수 있을까?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우리 집도 좀 복잡해. 시어머님이 오셔서 계시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허탈한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좀 바빠서. 회사 동료였던 정희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집이 좁아서. 고등학교 친구 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까지 데리고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대학 선배 선미는 아예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모두들 핑계만 댔습니다.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정말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더 보채기 시작했어요. 집에 갈래? 민준아, 우리 조금 더 돌아다니다 집 갈 거야.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돈도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점심때가 되자 민준이가 배가 고파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급히 역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사줬어요. 3,000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며칠 버티지 못할 거예요. 오후가 되어서도 갈 곳이 없어 역 대합실을 전전했습니다. 민준이는 낯선 환경에 지쳐 자꾸 보챘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줌마, 집이 없어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어보자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황급히 아이를 데리고 가며 서연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정말 막막해졌어요. 그때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시간 이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희망처럼 보였어요. 민준아, 우리 목욕탕 가자. 서연은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8,000원, 아이 5,000원이었어요. 13,000원을 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반겨졌습니다. 일단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찜질방 안에서 민준이는 신기해했습니다. 따뜻하지? 서연은 아이와 함께 목욕을 하고 깨끗한 수건에 몸을 닦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다른 가족들이 즐겁게 찜질방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찜질방 식당에서 냉면을 시켜 먹었어요. 10,000원이 또 나갔습니다. 계산해 보니 하루에 20,000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보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밤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때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구석진 자리에 누웠어요. 아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자꾸 깼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할머니 집.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조금만 참자, 민준아. 엄마가 새 집 구하면 갈 거야. 서연은 아이를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야. 아무도 우리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정말 아이에게 좋은 일일까요? 혹시 부모님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서연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준이가 잠들었어요. 서연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두꺼웠습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째 되던 날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번호였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 있니? 집에 와서 얘기하자. 엄마, 저 안 가요. 민준이를 어떻게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뭘 안다고 그래? 어서 집에 와. 이렇게 애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니?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서연아, 현실을 좀 봐. 내가 그 돈으로 애 키우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니? 며칠 안에 바닥날 텐데.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실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하루에 2만 원씩 써도 보름을 못 버틸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의 전화가 더욱 자주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경찰서에도 신고했어. 내가 무슨 부모냐. 애한테 진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봐.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애를 금쪽같이 키워줄 거라고. 서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부모님이 이미 구체적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 생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민준이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살이 빠져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찜질방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요즘 어려운 일 있으세요? 며칠째 여기 계시는 것 같아서. 아, 네. 잠깐 머물 곳이 없어서요. 서연은 당황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인데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좋은 집에 보낼 생각 없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아이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입양 말이에요. 정말 좋은 분들이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집도 크고 아이한테는 최고의 환경이 될 거예요. 게다가 엄마한테도 감사 표시를 하신다고 하고요.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참견하지 마세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이자 아주머니는 아쉬워하며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찜질방 직원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 머물고 계신 분 중에 아이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분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요?
나이 드신 남자분이었는데 딸을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곳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그분 지금도 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변 찜질방들도 다 돌아보신다고 하시던데 정말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서연은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부모님이 직접 발로 뛰며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분이 혹시 뭐라고 더 하셨나요? 딸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서 아이와 함께 실종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한다고.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또 오시면 저희는 이미 떠났다고 해주세요. 네. 그럼 정말 그분 딸분이 맞으신 거예요? 네. 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민준이를 안고 짐을 챙겼습니다. 이곳에 더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주변 찜질방들을 다 돌고 있다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연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부모님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과 민준이를 찾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부모님의 집요함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민준이를 다른 집에 보낼 작정이었고 그를 위해서라면 서연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까지. 서연은 분개했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입양을 받겠다고 나선 쪽이 아이 없는 재력가 부부라는 소문, 그리고 상당한 돈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부모님이 정말로 민준이를 돈과 바꾸려 하고 있구나.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서연은 민준이를 꼭 안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을 나온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24시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시간을 때웠어요. 민준이가 떨며 칭얼거렸어요. 조금만 참자, 민준아. 서연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근처 다른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오래 머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주변을 다 뒤지고 있다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찜질방 로비에서 쉬고 있던 서연 앞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였어요.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작은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여긴 어떻게? 내 아버지가 온 동네 찜질방을 다 뒤지고 계셔. 나도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서연은 민준이를 더욱 꼭 안았어요. 작은아버지는 평소 자상한 분이었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자.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아니? 작은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민준이를 어떻게 하려는지.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버티니? 현실을 봐. 내가 지금 상황으로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니? 제가 힘들어도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내가 키우면 불행만 줄 거야. 그 집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 아이한테 최고의 교육도 시켜주고
사랑도 듬뿍 줄 거라고. 서연은 아이를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밥을 굶어도 내 아이는 내가 키워요. 돈 때문에 팔 생각은 하지 마세요.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나은 환경에 보내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이 오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작은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아. 그래, 솔직히 말할게. 그분들이 감사 표시를 하시긴 해. 하지만 그게 뭐가 나쁘니? 너희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가족들이 모두 공모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연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 내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너도 혼자 애 키우기 힘들고, 이게 최선이야. 절대 안 돼요.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가 팔을 잡았어요. 서연아,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놓으세요. 민준아, 가자. 서연은 뿌리치고 민준이와 함께 찜질방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잔인했어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돈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10만 원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민준이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으앙, 으앙. 민준이가 보채며 울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처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려고 했지만 3천 원이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그 돈이면 하루 먹을 빵을 살 수 있었거든요. 결국 해열제를 사고 나니 정말 몇천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서연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를 달랬습니다. 민준아, 약 먹자. 하지만 민준이는 열 때문에 칭얼거리기만 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공원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벤치에 누워 민준이를 품에 안고 있었지만 아이의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엄마. 민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에 갈 돈조차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민준이가 잠시 잠들었을 때 서연은 혼자 울었어요. 혹시 정말 내가 아이를 망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제대로 된 집에서 따뜻하게 자야 하는데 공원 벤치에서 떨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고요.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인 걸까? 서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열은 여전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우유라도 마시자. 서연이 편의점에서 산 우유를 건넸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이는 아픈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서연아, 작은아버지한테 들었어. 너 지금 어디 있니? 애가 아프다며?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이제 그만해. 내가 고집 부리는 동안 애만 고생이야. 병원도 못 데려가고. 이게 엄마가 할 일이니? 어머니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애 더 아프기 전에 집에 와.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만나보기만 해. 결정은 내가 하면 돼. 서연은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열 때문에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서연의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찾아온 후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또 다른 찜질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나가면서 하루 종일 머물기도 어려워졌어요. 몇 시간씩만 이용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새로운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며칠을 이런 식으로 보내다 보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보채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으앙,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찜질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죄송해요. 애가 좀 예민해져서요. 서연은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했지만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저기요, 애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한 손님이 불만을 제기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구석진 곳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울고 보챘습니다. 계속 바뀌는 환경과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계속 우니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꾸 깨서 울었어요. 다른 손님들의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분, 저쪽에 좀 어떻게 해주세요. 계속 울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누군가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찜질방을 나와야 했어요. 새벽 3시, 갈 곳이 없어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님, 여기서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편의점 직원도 난색을 표했어요. 다른 찜질방에서는 입장료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이틀 정도가 한계였어요. 엄마, 집에 갈래? 민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도 이런 생활에 지쳐 있었어요. 서연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는 엉성하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일까?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고집 부리는 동안 민준이만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는 제대로 된 집에서 따뜻하게 자야 하는데 찜질방을 전전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데 매일 다른 곳에서 잠들고 있었고요. 민준이는 계속해서 보챘어요.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혹시 부모님 말이 맞는 걸까? 정말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는 게 민준이에게는 더 나은 일일까? 서연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또 다른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돈이 정말 바닥났어요. 내일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시 잠든 사이 서연은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 보여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아, 네. 할머니는 서연의 붓고 빨간 눈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애 엄마시죠? 애가 많이 보채던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요즘 계속 울어서요. 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불안하면 더 많이 울죠. 서연이 고개를 숙이자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옛날에 애들 데리고 이런 곳 전전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때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이었어요.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같은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럼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애들은 계속 울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옛 기억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내 새끼 지켜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텨야 했어요. 내가 포기하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아이를 포기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이 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좋은 집, 좋은 교육, 그런 게 다예요? 그럼 엄마 사랑은 뭐고요? 서연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애들 키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한테 제일 소중한 건 엄마거든요. 돈 많은 남이 아니라 가난해도 날 사랑해주는 엄마.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어요. 나는 지금도 우리 애들이 고마워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함께 버텨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둘 다 잘 컸어요. 큰애는 선생님하고 작은애는 간호사 해요. 그리고 나는 작은 분식집 하면서 살고 있고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가씨, 나하고 같이 가요. 우리 집 뒷방이 비어 있거든요. 일단 애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저는 돈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애가 우선이죠. 할머니의 분식집은 찜질방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영인의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크지는 않지만 따뜻해요. 뒤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온돌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깔아주시며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쉬어요. 애가 안정되면 울음도 그칠 거예요. 신기하게도 민준이는 따뜻한 방에 들어오자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할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죽을 먹고 나서는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요? 나도 옛날에 도움 많이 받았는걸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민준이도 안정된 환경에서 깊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서연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안정된 환경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는 서연에게 분식집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고 서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있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할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일이었어요. 이대로 계속 숨어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 부모님께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하지 않을까? 또 아이를 빼앗으려 할 텐데. 그래도 정리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이번엔 제가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그럼 민준이는 내가 봐줄게. 혼자 가거라. 그날 오후 서연은 오랜만에 친정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떨리긴 했지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나왔어요. 서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었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요. 거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도 나왔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그동안 어디서 뭘 했니? 민준이는 어디 있고? 아빠, 엄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부모님은 조금 당황한 듯 보였어요. 예전에 주눅 들었던 서연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내 아이를 팔아넘기려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서연이 직설적으로 말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팔다니, 그런 말 쓰지 마라.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그럼 뭐예요? 돈 받고 다른 집에 보내려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게 널 위한 일이기도 해. 내가 혼자 애 키우기 힘들잖아. 친척 얘기한 거 거짓말이었죠? 서연이 추궁하자 부모님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친척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요? 서연이 비웃었어요. 민준이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사진만으로 데려가겠다는 사람들이요? 그건 나중에 만나서. 아빠, 솔직히 말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주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죠. 제 아이를 돈으로 사려는 거니까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혼자 애를 키울 능력 있니? 서연은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능력 없어도 돼요. 뭐라고? 능력 없어도 키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돈 때문에 내 아이를 거래하는 집에는 절대 못 맡겨요. 아버지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거래라니. 그런 말 쓰지 마. 그럼 뭐예요? 아이를 주고 돈을 받는 게 거래가 아니면 뭐예요? 그분들은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시는 거야. 진심이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왜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요? 왜 돈이 오가요? 부모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제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저뿐이에요.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현실을 봐라. 현실이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현실은 제가 민준이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버지가 다그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민준이와 함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아, 그 사람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 이번 주 안에 결정하라고 하던데. 결정은 이미 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너 정말 혼자 살겠다는 거니? 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네. 그럴 거예요. 좋아. 그럼 우리한테는 다시 오지 마. 도움도 바라지 말고.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대신 민준이한테도 손대지 마세요. 다시는 내가 버티지 못할 거야. 어머니가 단언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울면서 올 거야. 안 와요. 민준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길이 뭔지 이미 생각했어요. 민준이에게 가장 좋은 건 엄마와 함께 사는 거예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남이구나. 아버지가 뒤에서 말했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민준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민준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됐어요. 이제 정말 저희끼리 살아야 해요. 그래도 잘했어. 옳은 일을 한 거야. 할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엄마. 민준이가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부모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우리끼리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서연은 아이에게 속삭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제과점을 열 수 있었어요. 민준이네 빵집 나는 아담한 간판이 달린 가게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도 빵 만들어요? 이제 5살이 된 민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연 옆에 섰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가 도와줄 거지?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반죽을 치대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가게는 늘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사장님, 크림빵 5개 주세요.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서연은 능숙하게 빵을 포장했어요. 민준이 정말 많이 컸네요. 엄마 닮아서 예쁘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생활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행복했어요. 민준이와 함께 빵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조카의 케이크를 사러 가게에 들어왔어요. 서연은 다양한 케이크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가 뛰어와서 서연의 치마를 잡고 매달렸어요. 엄마, 배고파. 손님 케이크 주문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부부는 민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여자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안녕, 꼬마야. 몇 살이니? 여자가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6살이에요. 엄마랑 같이 빵 만들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와, 대단하다. 그쵸?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만들어요. 부부는 민준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여자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케이크 주문을 마치고 부부가 나가려 할 때 여자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아이가 정말 밝고 예쁘네요. 감사해요. 민준이가 제 전부거든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사랑이 넘쳐 보이는 아이는 처음 봐요.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보는 저희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부부가 나간 후 서연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랑 함께 있어서 행복해? 응.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서연은 민준이의 순수한 대답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3년 전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가게에 들렀어요. 서연아, 장사 잘 되니? 네, 할머니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그게 다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고. 할머니는 민준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민준이도 정말 잘 컸다. 엄마 닮아서 착하고.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이 뭐 그런 것 따지니?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셨거든요. 며칠 후 그 부부가 다시 가게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케이크를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여자가 감탄했어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계산을 하면서 여자가 서연과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정말 부러워요. 아이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때 민준이가 뛰어와서 여자에게 작은 쿠키를 건넸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드세요. 정말 고마워. 여자가 쿠키를 받으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정말 예쁜 가족이네요. 부부가 나간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켜주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지. 그 순간 3년 전 부모님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좋은 환경, 더 나은 미래, 현실적인 선택. 하지만 지금 민준이를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이에게 필요했던 건 큰 집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주는 엄마였던 거죠. 민준이가 가게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만든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매일 웃음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며 서연은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간판 민준이네 베이커리가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서연의 세상은 비록 상처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있는 이곳이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곳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연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듯 세상에 내 새끼 지켜줄 사람은 엄마뿐이죠. 돈과 환경보다 소중한 건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가난했지만 매일 웃음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사랑이 넘쳤습니다. 서연의 세상은 상처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엄마의 마음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서연이의 용기와 모성애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